사주에 남편의 자리가 없는 여자는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요? 사주를 보러 갔다가 남편 자리가 없어요, 남자 운이 약하니 결혼을 늦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연애 중이라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도 결국 헤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들은 말이라도 마음속에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자리가 없다는 말이 평생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자 사주의 배우자 운은 관성의 유무만 보는 게 아니라 관성의 상태, 자리, 다른 글자와의 관계, 대운, 세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거든요. 결혼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에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 삶이 더 안정되는가입니다. 오늘은 남자운이 약하다고 해석되는 여자 사주 5가지와 연애와 결혼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 사주의 남자운과 배우자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예요. 여성의 사주에서 관성은 전통적으로 이성과 배우자의 기운으로 보는데요. 원국과 정관과 편관이 하나도 없으면 무관사주라고 해요. 이때 흔히 남편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관성이 없다고 해서 남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성은 이성뿐 아니라 규칙과 책임, 통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관사주는 누군가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거나 간섭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연락을 바로 안 했어? 지금 어디 있는지 계속 말해줘 라고 하면 관심보다 감시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다르게 보면요. 무관사주는 남자가 없는 사주라기보다 일반적인 연애나 결혼 방식에 잘 맞지 않을 수는 있는 사주입니다. 권위적인 사람보다 서로의 시간과 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원국에 관성이 없어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실제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관성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입니다. 관성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성은 직장과 책임, 타인의 요구로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관성이 많은 분들은 연애할 때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너가 편한 대로 해 라는 말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계속 맞춰주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게 돼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의견을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상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수록 내 감정을 뒤로 미루게 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나로 남아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참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편관이 강한 경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아는데 이상하게 못 놓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편관이 강하면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보다 외모나 능력,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문제는 한 가지 매력에 집중하다가 상대의 다른 모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면 책임감을 제대로 보지 않고 능력이 뛰어나면 나를 무시하는 행동까지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내가 믿어주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내가 참고 기다리며 완성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나를 존중하는지 봐야 해요. 강렬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니죠. 한 가지 매력에만 끌리는 것은 아닌지 상대의 전체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나와 맞는 사람인지보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생활 습관과 책임감,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까지 함께 감당하는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관성 하나를 비견과 겁재가 둘러싼 경우입니다. 비견과 겁재를 합쳐 비겁이라고 하는데요. 비겁이 강하면 자기주장과 독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사회에서는 추진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연애에서는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의견을 말했을 때 먼저 받아들이기보다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부터 들어봐 라고 설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승부가 되는 거죠. 관성은 하나인데 비겁이 강하면 친구나 가족의 의견이 두 사람 사이에 지나치게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르게 보면요. 비겁이 강하다는 것은 내 힘과 주장이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연애에서는 그 힘을 상대를 이기는 데 쓰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 답을 찾는 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성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인성은 보호와 수용, 안전과 관련된 기운입니다. 인성이 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힘들면 말해 라고 해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왜 나를 더 알아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늘 혼자 해결해온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 참는 일이 더 익숙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 괜찮다고 말하며 상대는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잘해주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과 힘든 것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곁을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특징이 있어도 실제 배우자 운은 다른 글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 사주에서 남자 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상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모 복과 남편 복을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안정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다면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오히려 익숙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이 와도 밋밋하게 느껴지고 기다리게 하고 애타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사랑이 반드시 좋은 사랑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반드시 깨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주는 글자 하나만 떼어서 판단하지 않아요. 일간의 강약과 오행의 균형, 각 글자의 위치와 상태, 대운과 세운의 작용까지 함께 봐야 하거든요. 결국 남편 복은 남편을 뜻하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판단력, 좋은 사람이 왔을 때 불안 때문에 밀어내지 않는 힘, 관계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태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결혼은 복을 증명하는 조건이 아니고 혼자 사는 삶도 부족하거나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사주에서 남편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관계에서 지치는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에 맞는 배우자 운과 인연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연애운과 인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